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토진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라흐다와 알하을사입니다. 아라흐다는 홈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마르 카르빈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팀의 핵심 축을 이룹니다. 카르빈은 리그와 ACL을 통틀어 꾸준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고 두산 타디치가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며 세트피스와 전진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파쿤도 크로스푸츠키와 카이오 카네도가 측면과 이선에서 번갈아 가며 침투해주면서 득점 루트 자체는 단조롭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문제는 수비 쪽에 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나오고 특히 주전 골키퍼 모함마드 알샴시의 퇴장 징계 결장은 빌드업 안정성과 세이브 신뢰도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라흘리는 시즌 내내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해온 팀으로 아이반 토니를 중심으로 한 공격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토니는 박스 안마무리 능력과 움직임 모두에서 리그 최상급이고 리아드 마레즈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인, 세트피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원에서는 프랑크 캐시에가 수비 밸런스를 잡아주고 엔조 미오가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이선 공격 옵션을 더해주며 마즈라시 복귀 이후 데미랄과 이바네스가 이끄는 수비 라인도 안정감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폭과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아라흘리가 한 수 위에 있고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가져가며 아라흐다의 압박을 유도한 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토니에게 찬스를 집중시키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아라흐다 역시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하게 맞서겠지만 골키퍼 공백과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불안 요소가 누적될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게임 기량과 조직력에서 앞선 아라흘리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조 1위 경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신중한 경기 운영이 이어지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차이는 아라흘리가 만들어낼 여지가 더 커 보이며 이 경기는 아라흘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경기는 나사프와 알쇼르타입니다. 나사프는 조별리그 전패로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홈 이점을 살려 대회 첫 승점을 노리는 흐름입니다. 골문은 아부두바히드 네마토프가 지킬 가능성이 높고 수비에서는 우마르 에쉬무로도프와 알리백 다브로노프가 중심을 잡지만 라인 간 조직력 문제로 인해 실점 억제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공격에서는 사르도르백 박노모프와 후사인 노르차예프가 여전히 핵심 축으로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적극성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공격 효율과 결정력은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기동력과 초반 압박으로 분위기를 잡으려 하겠지만 집중력이 길게 유지되지 못하면 공격이 단발성으로 끊기고 수비 전환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패턴이 잦습니다. 반면 알쇼르타는 조별리그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최근 리그에서의 상승세 덕분에 팀 분위기가 안정적입니다. 바실 아흐메드가 골문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야히야 아란 아흐메드가 수비진 중앙을 지키며 수비 미드필드 간 간격 조절이 이전보다 개선된 모습입니다. 중원에서는 도미니크 맨디와 카심 압둘라자크가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특히 맨디는 전환 상황에서 공격 속도를 살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격진에서는 모하메드 다우드 이탈로 화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 역습 위주의 단순하고 효율적인 전개가 자리를 잡으며 후반 집중력이 살아난 점이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초반에 나사프가 홈 분위기를 앞세워 공세를 시도하겠지만 공세 유지력이 떨어질 경우 전환 과정에서 알쇼르타의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경기 운영 완성도와 수비 안정성을 감안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동기부여가 크지 않은 경기지만 집중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앞서는 알쇼르타가 최소 득점으로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알쇼르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 경기는 알두하일과 샤르자입니다. 알두하일은 홈에서 샤르자를 상대하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리그와 아시아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완성도는 여전히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딜 불비나와 크지슈토프 피용테크의 조합은 박스 안과 박스 근처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축입니다. 불비나는 넓은 활동 반경과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피용테크는 페널티 지역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로 득점을 책임지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마르코 베라티와 벤자멘 브리조가 템포를 조절하며 점유를 유지하고 측면에서는 에드밀손 주니오르가 돌파와 컷백으로 찬스를 공급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합니다.
다만 투타의 부상 이탈로 수비 전환 과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실점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샤르자는 루안 페레이라, 카이오 루카스, 이고르 코로나도로 이어지는 전방 조합을 앞세워 빠른 전환과 역습에서 위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루안 페레이라는 최근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드필드 압박 강도가 일정하지 않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간헐적으로 나오는 점은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알뚜아일을 상대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알뚜아일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일정을 소화해 전방 압박과 공격 전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샤르자는 수비 집중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 지향적인 두 팀이 맞붙는 가운데 수비 조직력에서의 불안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홈에서 득점 집중도와 전방 압박 성공률이 높은 알뚜아일이 상대의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으며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뚜아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네 번째 경기는 샤바부드와 아릴랄입니다. 샤밥 아라흘리는 이번 경기에서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정과 전력 여건을 놓고 보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며 3에서 4일 간격의 강행군을 이어오면서 체력 누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전방 공격의 중심이었던 사르다르 아즈문의 장기 부상 이탈은 공격 구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즈문이 빠진 이후 샤밥 아라흘리는 활동량으로 버티는 대체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연계 완성도는 눈에 띄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빠른 템포로 밀어붙이지만 압박이 풀리는 순간 수비 전환이 늦어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반면 아릴랄은 이미 상위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음에도 경기 집중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로테이션을 가동해도 전력 저하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스쿼드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림 벤제마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짧은 시간에도 높은 득점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고 루벤 네베스와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말콤과 다윈 누네스의 침투를 살려주는 구조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샤밥 아라흘리가 홈에서 초반 강한 압박으로 흐름을 가져가려 하더라도 체력 저하와 전방 마무리 부족으로 인해 공세가 길게 이어지기 어려운 반면 아릴랄은 상대의 빌드업 실수와 벌어진 라인 간격을 놓치지 않고 빠른 전환으로 득점을 쌓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맞대결 흐름에서도 다득점 양상이 반복되어 왔고 이번 경기 역시 중반 이후 아릴랄이 점유율과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는 그림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력 완성도와 체력, 결정력까지 종합하면 이 경기는 아릴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아릴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크레모네세입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경기력에 흔들림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팀으로 특히 홈에서는 연승 흐름과 함께 조직적인 경기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시즌 중반 이후 수비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실점 빈도가 크게 줄었고 최근 홈 3경기를 모두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은 수비 라인의 자신감과 구조적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빠른 측면 전개와 이선 침투를 활용한 득점 루트가 확실히 정착되었고 무리하지 않는 마무리 선택을 통해 홈 경기 기준 경기당 한 점대 중반의 득점 효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던 마르텐데 룬의 경고 누적 결장과 수비 로테이션 자원 아노르의 징계 결장은 분명 변수지만 스쿼드 뎁스가 두터운 아탈란타 특성상 대체 자원의 기동력과 압박 조율로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컵 대회에서 강한 상대를 꺾으며 팀 분위기까지 올라와 있어 경기 집중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크레모네세는 리그 전반에 걸쳐 공격 전개의 속도와 득점 루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속 무득점 흐름이 이어질 정도로 공격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단조로운 빌드업과 마무리 부재가 반복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본도와 파에로, 사라브리아 등 중원과 공격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던 자원들이 대거 결장해 전력 손실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콜로콜로와 몬밤야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교체 카드 운용폭도 제한된 상황이라 중원 압박과 볼 배급이 원활하지 못한 채 수비 블록이 지나치게 내려앉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전반 이른 실점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압박 강도와 템포 전환이 뛰어난 아탈란타를 상대로 주도권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탈란타는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일부 존재하지만 홈 이점과 조직력,
중원 대체 자원의 활동량을 고려하면 경기 흐름을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전반 중반 선제골 이후에는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실리를 챙기는 운영으로 이어갈 공산이 큽니다. 크레모네세가 공격에서 뚜렷한 반등 포인트를 제시하기 어려운 매치업인 만큼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아탈란타가 안정적으로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최소 득점 차 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탈란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경기는 AS 로마와 칼리아리입니다. AS 로마는 1월 중순 이후 유럽 대회와 리그를 병행하며 사실상 3에서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소화해 온 탓에 체력 누적이 분명한 상황이고 여기에 공격진의 연쇄적인 부상 이탈까지 겹치며 전방 구성은 시즌 중 가장 제한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브비기 사타군이 부상으로 빠졌고 디발라는 무릎 부상 회복이 더디며 퍼거슨 역시 발목 문제로 결장이 확정적이고 엘 샤라위까지 장기 이탈하면서 공격 자원 4명이 동시에 빠진 상태라 득점 기대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강점은 여전히 리그 최소 실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에 있으며 중앙 수비 라인과 중원의 압박 구조가 안정적으로 맞물리면서 상대의 전개 속도를 끊어내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피코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기보다 실리적인 점유와 간격 유지에 집중하며 상대의 역습의 출발 자체를 차단하는 운영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 홈맛 대결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통해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최근 유벤투스전 승리를 기점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연승 흐름을 타고 있고 보렐리와 킬릭소이, 에스포지토를 중심으로 한 공격 이선의 연계가 살아나면서 득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벨로티의 부상 이탈로 전방 무게감은 다소 줄었고 펠리치와 폴로른쇼의 결장으로 중원 로테이션 폭이 좁아지면서 경기 중반 이후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실점이 동반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세트피스 활용은 개선되었지만 전체적인 원정 클린시트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 경기는 로마가 높은 점유율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되 전방 압박 강도는 평소보다 다소 낮춘 채 중원과 수비 안정에 무게를 두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칼리아리는 측면 돌파와 롱볼을 활용해 역습을 노리겠지만 로마의 중앙 수비 조합이 공간 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면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다소 답답한 양상 속에서 로마가 상대 진영에서 차근차근 압박을 누적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기회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공격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홈 이점과 수비 조직력 차이를 통해 실리를 챙길 공산이 큽니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로마가 근소하지만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으로 AS 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에스파뇰입니다. 비아레알은 유럽 대항전 탈락 이후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됐지만 짧은 기간 내 고강도 일정이 이어지며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태이고 여기에 페드라자의 징계 결장과 포이스, 파르테이, 알렉스 페레스까지 동시에 빠지며 수비와 중원에서 전력 누수가 겹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경기들에서는 후방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하고 실점 억제력이 다소 흔들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공격 전개 속도와 전방 연계의 완성도가 높고 전반 30분 전후와 후반 초중반의 공격 집중력이 살아나는 흐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지표 역시 홈 기준 2골 안팎으로 리그 상위권에 속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최근 연패 흐름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라인을 내리고 버티며 후반에 승부를 거는 운영이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득점의 상당 비중이 후반 막판에 집중되어 있는 팀입니다. 푸아도의 부상 이탈로 공격 옵션은 다소 제한되었지만 짧은 패스 연결과 측면 전환을 통한 역습 구조는 유지되고 있어 비아레알의 수비 결손을 고려하면 한두 차례의 찬스를 만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원정에서 압박을 강하게 받는 구간에서는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실점이 발생하는 패턴이 잦고 평균 실점이 한 골 이상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버티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종합해보면 초반에는 비아레알이 홈 이점과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고 높은 점유율과 슈팅 숫자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에스파뇰은 전반을 최대한 버티며 후반에 라인을 올려 추격을 시도하는 그림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아레알의 수비 결손으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공격 밸런스와 결정력 그리고 최근 맞대결 6연승에서 비롯된 심리적 우위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홈팀이 한 수 위의 경기 운영으로 격차를 벌릴 공산이 큽니다.
전반주도 이후 후반 막공세를 받아내며 득점을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 비아레알이 리드를 지켜내는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며 비아레알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미들즈브러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최근 홈 경기에서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방 압박 전환을 바탕으로 연속 3득점 경기를 만들어내며 공격 집중력이 눈에 띄게 올라온 모습이고 홈 성적 역시 7승 2무 5패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맥컬럼과 리데발트의 이탈로 인해 좌측 수비 라인과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톰 데이비스까지 빠지면서 중원 로테이션 운용폭도 줄어든 상황이라 전진 시 볼을 잃었을 때 뒷공간 노출이라는 고질적인 약점이 다시 부각될 여지가 큽니다. 홈관중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겠지만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 실점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시즌 내내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힌 팀으로 원정에서도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는 경기 운영이 강점이며 위티커와 코네일을 중심으로 한 전방 조합이 다양한 득점 루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비 자원이 이탈했지만 주전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구조적인 안정감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중원에서 세컨볼을 장악한 뒤 빠르게 전환하는 역습 완성도 역시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한 점 차 승부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뚜렷해 경기 흐름을 읽고 후반에 승부를 거는 운영에 능합니다. 이 경기는 전반에는 셰필드가 홈 2점을 앞세워 강하게 맞붙으며 팽팽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결손이 있는 셰필드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미들즈브러가 빠른 전환과 결정력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과 원정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는 미들즈브러의 흐름을 감안하면 후반 집중력과 효율성에서 앞서는 쪽은 미들즈브러 쪽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결국 접전 끝에 원정팀이 한 골 차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미들즈브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 픽은 댓글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